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노동절로 하루 쉬었던 뉴욕 시장은 모두 하락세 보였습니다. 기술주의 약세와 미중 갈등이 시장을 끌어내렸는데요.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도 더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재개됐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세 지수 모두 장중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2.25% 내린 27,500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도 2.78% 빠지며 3,331선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4.11% 급락하며 1,847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시장의 주요 기술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간밤에 보시면서 잠 못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일본 소프트뱅크가 기술주의 콜옵션 매수를 하면서 기술주의 주가 급등에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21% 넘게 폭락했습니다. S&P 500 편입 불발 악재와 수소차 업체인 니콜레 호재 추락한 모습인데요. 주식 분할 직후 500달러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3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애플은 신제품 공개 일정을 이번 달 15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에도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더불어 나머지 마가 종목들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부담 요소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SMIC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데이터 안보의 국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체 구상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판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대만과 관련한 미국 고위 관료나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도 여전히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료와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상원 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이 기존에 제안했던 약 1조 달러보다도 적은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절대 지지하지 않을 독약으로 가득 차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11월 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내셔널 헬스 리서치 포럼에서 11월 3일 전까지 확실한 응답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악재가 드리워진 뉴욕 시장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10월 중순이나 11월 초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바이오엔테크의 자힌 CEO는 우리가 개발하는 백신은 탁월한 성적을 보여줬다면서 이 백신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안전한 제품을 가진 만큼 규제 당국이 긴급 사용 승인을 빨리 내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급락에 놀라셨을 텐데요. 대신 니콜라가 4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와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픽업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니콜라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합의에 따라서 GM은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니콜라는 이번 합의로 GM의 얼티엄 배터리 시스템과 하이드로텍 연료 전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달 중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임상시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효과성 등을 예측해서 필요한 물량 확보 시간을 단축한다는 취지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 몸 밖에서 만드는 인공 항체입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CG녹십자 등이 관련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중단합니다. 미국 회사들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는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는 해외 업체들은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하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인 거래가 가능하지만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허락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0.83% 오른 93달러 48센트에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186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의 환율이 1190원대로 마감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약 1시간 전 8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지만 취업자 감소 폭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8월 취업자 수는 11만 4천 명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발표될 고용 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모토로라는 우리나라에서 공개합니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모두 폴더블 폰을 선보이는데요. 폴더블 폰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섹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7월 9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9인 이직 보고서는 노동인력지원부에서 2개월 전 통계치를 제시하는데요. 9인 이직과 관련된 최종적인 보고서입니다. 다른 고용 지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발표하지만 고용 추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통화 정책과도 연결되는 지표인 만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오에는 8월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됩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